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대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어느 한 재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하다 보면 한 단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마다 이 한계 효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는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화를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 이렇게 갔을 때도 음식 하나만 시켜서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골고루 시켜서 나누어 먹는 것이 좋겠죠. 또 여러분들의 그 학급 시간표가 1교시도 수학, 2교시도 수학, 3교시, 4교시, 5교시까지 이렇게 계속 수학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즉 한 과목만 이렇게 계속 소비를 하게 된다면 매 시간 느껴지는 한계 효용은 계속 감소가 되겠죠. 5교시 정도 됐을 때는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1교시가 수학이라면 2교시는 국어, 3교시는 체육, 이렇게 5개 과목을 가지고 골고루 시간표를 배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효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매 시간마다 그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균등하게 매 시간.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재화를 소비해야 최대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을 앞두고 그 학습 계획을 우리가 시간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한계 효용을 생각해서 이 교과목을 골고루 이렇게 잘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과도 사 먹고 오렌지도 사 먹고 뭐 이렇게 골고루 이 과일을 사려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재화들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가격이 이렇게 다를 때는 최대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때, 이때는 각 재화의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이렇게 소비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1원을 투자했을 때 그 1원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렇게 균등하게 이 재화들을 선택했을 구입을 해야 효용이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1원당 한계 효용은 한계 효용을 그냥 그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골고루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어떤 메뉴를 고를 것인가 제한된 어떤 예산 속에서는 1원당 한계 효용이 같도록 여기에 있는 재화를 여러분들이 예산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겁니다. 1원당 한계 효용이 같도록 소비한다. 이래야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2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자와 사탕 가격이 각각 100원 이렇게 가격이 똑같죠. 가격이 서로 다른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그젬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 철수의 사과와 오렌지 소비량에 대한 효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철수. 이 효용은 주관적인 만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같은 재화에 대해서 이 만족도는 다 다른 것이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만족도, 즉 효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그런데 지금 사과와 오렌지 가격이 사과는 1,000원, 오렌지는 2,000원 이렇게 가격이 서로 다르죠. 그럼 예산이 지금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겠다. 즉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면 사과는 몇 개, 오렌지는 몇 개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1원당 한 개 효용이 같도록 구매를 하는 겁니다. 즉 사과와 오렌지에 대한 한계 효용이 지금 표로 제시되어 있죠. 소비량이 1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소비량을 늘려나가면은 이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이 계속 감소하겠죠. 역시 이 오렌지에 대한 한계 효용도 이렇게 계속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과와 오렌지를 몇 개씩 소비해야 하느냐? 그걸 판단하려면은 1원당 한 개 효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과의 1원당 한 개 효용. 즉, 이 한 개 효용을 사과의 이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된 것이죠. 사과 하나를 소비했을 때 한 개 효용이 10이기 때문에 이때 1원당 한 개 효용은 0.01. 지금 한 개 효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원당 한 개 효용도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죠. 이번에는 오렌지의 1원당 한 개 효용 구할 수 있겠죠. 오렌지 가격은 지금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1원당 한 개 효용이 같을 때 그때가 언젠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0.08 눈에 띄죠. 0.08. 이때는 언제입니까? 0.08 보니까 소비량이 2일 때, 즉 사과 2개. 0.08 여기 4. 즉 오렌지는 4개. 이렇게 사과와 이 오렌지의 이 조합이, 사과와 오렌지의 조합이 이렇게 사과는 2개, 오렌지는 4개가 될 때 이때 1원당 한 개의 효용이 바로 같을 때입니다. 이때. 또 청색으로 되어 있는 0.006, 0.006 눈에 들어오고 있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과가 4개. 그렇죠. 사과 4개, 오렌지 5개. 이렇게 4개, 5개일 때죠. 그 다음에 0.003. 이때는 사과가 7개, 오렌지는 6개일 때죠. 7개, 6개. 그럼 이 조합들 중에서 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산이 10,000원이죠. 이 10,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매액 10,000원과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조합을. 사과는 1,000원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여기 2, 그럼 2,000원이고 오렌지는 2,000원이니까 4개면 8,000원. 어떻게 됩니까? 10,000원 되죠. 그래서 구매액 10,000원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는 이렇게 사과 2개, 오렌지 4개를 구매할 때입니다. 이때 효용이 최대가 됩니다. 그 효용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군요. 총 효용. 그렇죠? 사과 2개를 구입하면은 총 효용은 우리가 한 개 효용의 합이라고 그랬죠. 한 개 효용의 합 18. 이것이 사과 2개를 구매한 총 효용이 되고 있고 오렌지는 지금 4개가 되고 있으니까 4개의 총 효용 24, 20, 18, 16 그렇죠. 이것을 다 더하기 한 것이 바로 이 10,000원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효용은 96. 이해되시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그젬플 4번. 자, 표는 가불이 X제 또는 Y제를 한 개씩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얻는 효용의 증가분, 즉 한 개 효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X제, Y제의 가격은 모두 1,000원으로 동일하다. 이렇군요. X제, Y제만 소비하는 값과 을의 용돈은 5,000원이다. 즉 예산이 각각 5,000원인데 이 5,000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즉
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갑과 을은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에 지금 보면은 XJ, YJ에 대한 한계 효용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계 효용, 즉 이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재화에 따라서 효용이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 효용이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XJ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YJ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단위는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한계 효용이 9, 8. 이 말을 그럼 한계 효용이 9,000원, 8,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지금 효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계 효용의 크기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000원을 가지고 갑이 합리적인, 즉 최대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XJ, YJ를 몇 개씩 구입해야 될까요? 이걸 알려면은 1원당 한계 효용이 같도록 XJ의 1원당 한계 효용과 YJ의 1원당 한계 효용이 같다가 되는 이러한 조합을 찾아서 5,000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바로 방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1원당 한계 효용을 구할 필요가 없죠. 1원당 한계 효용은 한계 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것인데 지금 XJ, YJ의 재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계 효용의 크기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총 효용이 가장 크려면은 한계 효용이 큰 값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지금 재화가 모두 XJ, YJ가 1,000원이 되고 있고 5,000원을 가지고 5개를 선택해라. 그러면 총 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선택해야 되니까 자 9, 8 이렇게 한계 효용이 가장 큰 값부터 5개. 또 7, 7이 2개 있죠 이렇게. 다음에 6, 5개 선택이 끝났죠. 저 값은 이렇게 XJ 4개, YJ 하나를 선택해야 총 효용이 최대가 됩니다. 왜냐? 총 효용은 이 한계 효용의 합이니까. 을은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을 역시 5,000원을 가지고 XJ, YJ를 골고루 섞어서 5개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때도 한계 효용이 가장 큰 순서로 5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9, 7, 6, 5가 2개 있군요. 5개 선택이 끝났죠. 그래서 을은 XJ 2개, YJ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가격이 똑같은 재화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문제 풀이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1원당 한계 효용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75번. 각종 이 레크레이션 계획을 세울 때도 이 한계 효용 문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프로그램 76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수와 이 효용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최대 효용을 학습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기대 효용을 배우게 됩니다. 즉 효용의 기대값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 확률과 통계, 이 통계에 나와 있는 이 기초 통계,
이 기초 통계에 대한 이론을 잠시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기초 통계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